우리적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폭염과 폭우가 더 많을 거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었던 우리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큰데요. 거기에 더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또다시 불안하게 만들 한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에서 무려 24곳의 산사태 지점이 확인된 건데요. 과연 올해의 장마와 태풍의 토함산은 괜찮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 시사날에서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은 산림기술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천윤길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같이 이렇게 저는 몰랐고요. 어제 뉴스에서는 봤어요. 여긴지를 몰랐고. 국립공원이자 불국사와 석굴암 등 세계 문화유산에 있는 경주 토함산을 산사태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험해 이거 진짜 산사태. 엄청나네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조치를 해서 곧 6월 달부터 장마를 하는데 이렇게 석굴암이 관광도시인데 이게 경주시에서 이렇게 나누면 안 되죠. 녹색연합에서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서 최초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던데 이 모니터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또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최초는 23년 작년 초봄이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을 비롯해서 포항, 경주, 울산까지 병해충, 산림의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변화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경주 국도를 지나가면서 토함산 쪽으로 바라보는데 산이 긁힌 모습.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보고 경주 산사태 징후가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 2월에 역시 잎이 개화되기 전에 화렵수가 개화되기 전에 관찰을 했는데 3포인트 아주 크게 저건 산사태다. 그 이후부터 저희가 항공수단, 그다음에 드론, 또 지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계속 이제 나오게 되고 24곳을 발견하고 사실 저희도 놀랐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놀랐던 거는 국보죠. 더군다나 세계유산인 석굴암 같은 경우는 이미 3곳이 소위 이제 산사태가 발생해 있고 지금도 비가 내리면 국보 한가운데를 그대로 직선으로 밀고 내려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시급하게 여름 장마 되기 전에 좀 경각심도 갖고 우리가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는 발생 지점이 24곳이잖아요.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토함산뿐만 아니라 이 토함산 산줄기가 기림사, 아주 유명한 전통 사찰이죠. 기림사 북쪽으로 포항 오천읍까지 이어지는 무장산, 함월산 이 일대로 보면 최소로 저희가 추정하는 건 한 10개소 이상, 많을 경우 15개소 정도의 추가 산사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7월까지 기초조사이긴 하지만 정확한 피해 면적 그리고 양상을 좀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색연합에서 최초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관계기관들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술사님도 함께 하셨잖아요.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 3군데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토함산 석굴암이 있는 쪽입니다. 석굴암을 기준으로 좌측을 보면은 좌측에는 Y자형 골짜기예요. 우측에는 그 요사체 스님들이 거치는 요사체가 있는 쪽은 일자형 계곡이 있고 그래서 두 곳을 들여다봤는데 여기는 침식이 계속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징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드러났고 과거에 했던 돌망대 쌓기 사실은 그 문화재가 있는 쪽에 그런 조금 부실한 구조물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요사체가 있는데 보면은 거기는 흰남노 때 토성류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체에 토사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대피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그날 당일 들었고, 석굴암이 있는 아래쪽에 보면 번공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수계를 따라 올라오면은 토암산 정상부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크고 작은 것들이 몇 군데가 조사가 됐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집중호가 많이 온다 이러면은 번공리 마을이 상당히 위험할 거다. 세 번째로 이제 토암산 정상에서 서쪽 방향입니다. 거기는 밑에 보면 불국사가 있어요. 불국사 경내로 통하는 연골 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내 안에. 그 연골몰로 못으로 수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상부에 이제 한 8분 능선에 거기에서 무너졌는데, 지금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사면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24곳 중에 12개 지점이 여기에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12개 정도는 뭐 직접적인 생활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3개 지역에 12곳은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지금도 석굴암으로 향하는 그 산사태가 진행형으로 침식이라든지 토속이 지금 그득그득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가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은 우리가 지구에서 여기만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에서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이건 큰 뉴스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외국의 시선 때문에 우리 재난을 관리하고 안 하고는 아니지만, 일단은 상황 자체는 심각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석굴암과 불국사뿐만이 아니죠. 사실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산중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산사태에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깊은 산속, 소위 5부부터 8부, 9부까지 이렇게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사찰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적이 많았는데 보도가 많이 안 됐고, 국보급 문화재 정도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 경북 산사태 때도 경북에서 여러 사찰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사찰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안전 차원에서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산사태 위험을 정부 차원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 우리가 짚어야 될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녹색연합에서 보고회를 발표를 내기 전에 관계기관에서 여러 곳에서 정확한 사태 파악이 안 됐었다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앞서 서지철 위원님께서 녹색연합에서는 지난해 봄부터 이 조짐이 있어서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에 산사태 발생지 현황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경주 국립공원에서는 산사태가 이 두 곳에서만 발생했다라고 이 보고서에 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연합에서 모니터링한 보고서 결과보다 이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협업을 하라고 분업을 했는데 태업을 했다. 네.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국유림은 산림청이 관리하고, 공유지는 경주시가 또 관리하고, 이 국보와 보물은 이 국가유산청이 담당하는데, 이 서로 이렇게 좀 손발도 맞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의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협업이 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일반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이 산림청이 이걸 파악하고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경주의 토암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모니터링하고 경주시에 보고를 하면, 이제 경주시가 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 산림청이 주관해서 이 복구 작업이나 예방 조치를 하게 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 조치가 안 됐었고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좀 파악했던 게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는 국립공원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우리 국토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 국토의 6%가 되고요. 그리고 각종 에너지 시설, 특히 송전탑, 송전선로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또 국도, 고속도로도 산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 구분이나 관리 기관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명징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책임은 누가 지고 조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부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서 항상 그 틈을 비집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재난이
소중한 인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이렇게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주시의 저는 역할을 좀 짚고 싶은데요. 지난해 경북 일대에서 산사태가 나고 나서 행안부에 지시가 있고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경상북도가 실제로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시도 이에 발맞춰서 직접적인 조사나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 파악을 선제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주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 아쉬움을 꼭 짚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인을 알아야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산사태 발생 지점이니까요. 이 토암산 산사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 현장에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석굴암 주변을 돌아봤을 때 화강암은 화강암인데 특이한 화강암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꼭 공룡알 같은 바위들이 군집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속은 암인데 겉은 모래 같은 그런 성질의 화강암이더라. 그 일반 화강암지대 좀 다른 화강암지대다. 그리고 경주의 그 토암산에서 다른 쪽 산들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산들을 보면은 계곡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거 무슨 뭘 의미하냐면은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만큼 토암산이 갖고 있는 지반이 침식이 전례가 취약하다. 과거에 그 현직에 있었던 분들한테 제가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에 과거에 토암산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복구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거에는 산사태가 중턱이나 아래쪽에 많이 일어나는데 특이한 패턴이 이번에는 토암산 정선을 기준으로 한 8부, 7부, 9부 사이에서 이 24곳이 아마 그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밑에서 일어난 산사태들은 그 발생이 됐을 때 그 유화거리가 짧기 때문에 피해가 적어요. 그런데 작년 예천이라든가 대부분 산정부에서 일어난 산사태들은 규모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하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24개 지점이 상무에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했고 이게 확대됐을 때 하류에 있는 뭐 문화재라든가 또 생활거지라든가 굉장히 피해 우려가 높다. 사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더불어서 계속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합동 점검 후에 복구 계획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예, 합동 점검을 추진했던 산림청 이 담당자에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 자문회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좀 복구해야 될, 빠르게 복구해야 될 것과 좀 장기적으로 복구해야 될 것들을 좀 구분해서 사방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아쉬움을 산림청 관계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신고를 좀 잘했더라면, 그리고 경주시가 좀 미리 좀 알았더라면, 게다가 이 주민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대피나 대피 훈련들이 미리 좀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토로를 했는데요. 일단 이 경주시가 주민들 대피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아래쪽에 사는 이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유산청에서는 이 합동조사 전에 임시 조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방지망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예산 편성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올 여름을 어떻게 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이 방안들이 앞으로 여름까지 계속 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여기에 아셔야 될 게 산사태 지점이 산중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비, 자재,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피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저는 이 복구 전문가로서 봤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다. 그리고 이제 헬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헬기를 하게 되면은 자재나 장비가 헬기를 올렸을 때 거기에 또 그 현장에 야적할 수 있는 야적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이 벌채를 한다든가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훼손이 따르게 되고 또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그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법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문화재 그 형상 변경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이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악조건들이 있는데 그 아까 청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산림청의 애로사항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각 부처별로 갖고 있는데 과연 산림청이 거기서 기술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복구라는 거는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거기 저도 당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발생된 지점에서 밑에까지 계곡불을 다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퇴적된 데도 있을 것이고 침식된 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제 이 정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설계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복구가 돼야만이 우리가 2차 피해라든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토암산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복구는 당장 한두 달에 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인명피해를 막는 것은 지금 경주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이 협력하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피 체계를 꾸리고 대피소를 확보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민방위 훈련하듯이 주민들과 함께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 같이 대피도 해보고 작년 경북 산사태도 비구름이 그 넓은 예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곳인데요. 거기에서 고루 내리지 않고 특정 마을을 긁어가듯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토암산 같은 경우도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즉 지금의 산사태는 대부분이 폭우,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소위 AWS라고 하는데요. 지금 와이파이가 터지는, 인터넷이 터지는, 스마트폰이 터지는 곳에서는 그 측정된 강수량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시간 단위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경주시와 각 읍면동에서 대피 명령을 실시간으로 내려줘야만이. 작년 경북 산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주의하시라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천 전체의 주의 문자는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피해는 야간에 집중됐기 때문에 대피할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실시간 기상을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경주시와 읍면동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주실 것,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준비하고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무대왕면 그리고 진현동 마동 그리고 하동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토암산 밑에 외동읍까지도 거의 같은 입지이기 때문에 토암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진 산림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대피 체계를 꾸리고 대피소를 확보하고 비가 1일 강우량 30-40mm 넘으면 바로 주민들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경주시의 책임이고 또 남은 기간 경주시가 그 시스템을 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천의 산사태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사태로 갑자기 토사가 밀려 내려올 때 이미 휴대폰도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서재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예천군에서 집중호우가 오니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는 여기 계신 주민들한테 아무런 메시지 전달이 안 됐었던 거죠. 행정과 대피 체계가 아주 촘촘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마을 방송을 계속해서 마을회관에서 방송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방문해서 대피를 시켜야 되는 이 행정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 산사태 예방에 있어서는 저는 이 디지털 기술에 너무 많은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는 지난해 있었던 경북 6개 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났던 곳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겹쳐서 분석해 보니까 일치하는 곳이 3.8%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우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또 준비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된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으면 만약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냥 넘어가야지. 넘어가고 이 적극적으로 재난을 대비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을 이 예천 지역에서 산사태가 난 지역들 이 세 곳 모두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교훈을 올해를 여름을 앞두고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떨까요, 위원님? 그 예천군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마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취락 구조, 마을 구조가 산에 너무 가까이에 그리고 산을 끼고 있는 소위 배산임수 입지 조건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주거, 마을 형태였지만 바로 이 기후위기로 과거에 비할 수 없는 많은 비가 내리는 이 현실에서는 산사태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안타까운 건 작년 피해와 동일한 형태의 그런 마을들이 예천, 문경, 봉화, 영주뿐만 아니라 경북에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4개 시군은 올해 산사태 안전대진단을 해당 시군을 중심으로 예천과 봉화까지 각각 4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외 나머지 경북도에서 있는 여러 시군들도 입지는 거의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북도와 해당 시군이 재난 대비에 우선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이 없다면 4개 시군 이외엔 나머지 안전한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시군에서도 산사태 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어디가 위험한지, 재해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 많은 그 건설 현장에도 그런 표어가 붙어 있는데 맞습니다. 위험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 반이듯이 산사태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을 찾아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행정이 해야 될 대비를 하는 이런 조치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임 기술사님 말씀하셨던 장기적으로 구조물 대책까지 포함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산사태 총 발생 지점은 24개소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2022년도 태풍 흰난로 때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은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이내에 재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탐방로 위주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탐방로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은 세밀하게 관찰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역관리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했어야 하나, 저희들은 보통 그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하루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토암산 상단부에 발생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상번 마을에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토암산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6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경주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대피 훈련을 오기 전에 다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방댐과 그다음에 다른 사방시설이라든가 계류에 대해서 준설이라든가 계류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상번 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준설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0월까지 저희들이 경주시 전역에 대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있을 경우에는 들리지 않으니 그하고 또 들을 수도 없지만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주민 개개인에게 전화가 갑니다. 전화를 받으면은 어떤 상황이라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문자로도 저희들이 발송을 할 수도 있고, 토암산 인근 지역은 스마트 마을 방송이 구축되기 이전에 마을 방송 대내 방송 시스템이라고 그 집집마다 그 스피커를 다 달아서 그쪽으로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덕내 마을 방송 시스템을 저희들이 6월 중으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17개소가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그 토암산 지구 쪽에 지금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곧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을 언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시는지? 이거는 그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토암산 지구라든가 우리 경주시 관내에 AWS는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시내에 몇 군데 다 흩어져 있는 5개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산악 지역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관리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 경상북도에 하여튼 저희들 경주시 전역 토암산 지구의 2~3개소, 저희들 경주시 전체에 한 4~5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토암산 정상부에 가까운 토암산 그 석굴암 주차장에 환경부에 그 기상관측망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가 곧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예경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적인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좀 걱정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림청이라든가 국가유산청이라든가 환경부와 함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산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산사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후위기, 점점 심화하는 산사태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있었던 산사태와 그 전에 있었던 흰남노 사태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흰남노 태풍 당시에도 물이 이만큼 차오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산사태 역시 우리 마을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게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쌓였던 것이 이 기존의 관성과는 달라진 이 기후위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름을 대비할 때 이제는 항상 야구에서 투 스트라이크 상태다. 그래서 마지막 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 포항, 경주, 영덕 이 지역들이 보면은 과거에 매미, 루사, 흰남노 과거에 어떤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많은 피해가 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해안 벨트에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다. 더욱 각별히 신경 써서 인명사고 없이 무탈하게 올여름을 넘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주에서 국제대회 유치를 못한다고 경주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올여름 시민들의 이 기후위기 재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행정부터 특히 시장님들부터 다른 어떤 업무에 우선해서 6월, 7월에는 시장님들이 직접 움직이시면 우리 행정의 현실은 공무원분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주, 포항, 나아가서 경북 전체가 더 이상 여름철 산사태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후위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재가 되겠죠. 올해는 폭염 또 폭우가 더 잦을 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